여러분,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의외의 기업 하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스코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네트워크 장비 회사였습니다. 인터넷과 기업용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스위치와 라우터를 만들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회사였죠. 그런데 최근 시장에서 시스코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AI입니다.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AI 데이터 센터가 건설되고 있고, 이 과정에서 GPU뿐만 아니라 CPU와 GPU, 서버와 서버를 연결해주는 초고속 네트워크 장비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엔비디아의 GPU가 AI 데이터 센터의 두뇌라면 시스코가 만드는 네트워크 장비는 그 두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고속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GPU를 수천 개 설치해 놓더라도 GPU 사이에서 데이터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면 전체 AI 시스템의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시스코가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시스코의 AI 인프라 주문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코가 다시 한번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올라서는 것 아니나? 이 질문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스코라는 기업이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 영문명은 시스코 시스템즈이고 티커는 CSCO입니다. 1984년 설립된 미국의 대표적인 네트워크 기술 기업으로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있습니다. 시스코가 하는 일을 아주 쉽게 표현하면 기업과 데이터 센터의 디지털 연결을 담당하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에는 스위치와 라우터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여러 장비를 연결해주고, 라우터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 사이에서 데이터가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장비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스코는 단순한 네트워크 장비 회사라고 부르기에는 사업 영역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네트워킹은 물론이고 보안, 협업, 관측성, 소프트웨어, 서비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용 네트워크까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대형 인수합병을 통해 확보한 스플렁크가 시스코의 사업 구조를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스코를 볼 때는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회사 라는 과거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네트워크와 보안, 소프트웨어를 함께 제공하는 IT 인프라 기업 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스코의 현재 변화를 이해하려면 CEO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현재 시스코를 이끌고 있는 인물은 척 로빈스입니다. 영문 이름은 척 라빈즈. 2015년 시스코 CEO에 취임했고 이후 10년 넘게 시스코의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척 로빈스가 CEO로 취임했을 당시 시스코는 이미 세계적인 네트워크 장비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과거처럼 하드웨어 판매만으로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척 로빈스가 추진한 전략의 핵심은 시스코를 하드웨어 중심 기업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까지 갖춘 종합 IT 인프라 기업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보안 사업을 강화했고 클라우드와 네트워크 관리 사업을 확대했으며 소프트웨어와 구독형 서비스의 비중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략의 대표적인 결과물이 바로 스플렁크 인수입니다. 시스코는 2024년 약 280억 달러 규모로 스플렁크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이 거래는 당시 상당히 큰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시스코가 너무 비싼 가격을 지불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시스코가 왜 이 회사를 인수했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보안과 데이터 분석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장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안 위협까지 찾아내는 기업으로 변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이 전략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매출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스코의 2025 회계연도 전체 매출은 약 566억 5,4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가운데 제품 매출이 약 416억 800만 달러, 서비스 매출이 약 150억 4,600만 달러였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제품 매출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구독형 서비스 매출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코의 전체 소프트웨어 매출은 2025 회계연도에 약 223억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스플렁크 인수 효과가 반영되면서 소프트웨어 매출과 구독형 매출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드웨어는 고객이 제품을 구입하면 매출이 발생하지만 소프트웨어와 구독 서비스는 고객이 계속 사용하는 동안 반복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코가 장기적으로 평가받으려면 바로 이 반복적인 매출 구조를 얼마나 크게 만들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스코의 제품 사업을 크게 나누어 보면 네트워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2025 회계연도 네트워킹 매출은 약 283억 달러였습니다. 2024년에는 약 292억 달러, 2023년에는 약 345억 7천만 달러였습니다. 즉 네트워킹 사업은 여전히 시스코의 가장 큰 사업이지만 과거 몇 년 동안 매출이 감소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시스코의 AI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해서 기존 네트워크 사업이 이미 폭발적인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단정해서는 안됩니다. 반면 보안 사업은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안 매출은 2023년 약 38억 6천만 달러, 2024년 약 50억 8천만 달러, 2025년 약 80억 9천만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약 59% 증가했습니다. 관측성 사업도 2025년 약 10억 5천만 달러까지 성장했습니다. 결국 시스코의 사업 구조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기존 네트워킹 사업은 성숙한 시장에 가까운 반면 보안과 관측성, 소프트웨어 사업은 성장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실제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시스코의 매출은 약 569억 9,800만 달러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는 약 538억 300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5 회계연도에는 약 566억 5,400만 달러로 다시 증가했습니다. 정리하면 2023년 569.98억 달러, 2024년 538.03억 달러, 2025년 566.54억 달러입니다. 매출만 보면 폭발적인 성장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2023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뒤 2024년에 감소했고 2025년에 다시 회복한 모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투자자들이 시스코를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는 2026 회계연도로 들어오면서 성장의 방향이 다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코의 2026 회계연도 2분기는 2026년 1월 24일에 종료됐습니다. 이 기간 시스코의 매출은 153억 4,9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139억 9,100만 달러보다 약 10%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BGAAP 기준 약 41억 4,3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약 10% 증가했고 BGAAP 희석 주당 순이익은 1.04달러로 11% 증가했습니다. GAAP 기준으로도 순이익은 약 32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숫자가 있습니다. 제품 주문이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네트워킹 제품 주문은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로부터 받은 AI 인프라 주문은 2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가 시장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시스코의 사업에 실제 주문 형태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총마진입니다. 2026 회계연도 2분기 PGAAP 총마진은 67.5%였습니다. 전년 동기의 68.7%보다 낮아졌습니다. 즉 매출은 10% 증가했지만 이익률은 오히려 내려간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스코 투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AI 인프라 주문이 늘어나면 매출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용 하드웨어는 대규모 공급이 필요한 만큼 원가와 가격 경쟁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봐야 하는 것은 단순히 AI 주문이 얼마나 들었느냐가 아닙니다.
그 AI 주문이 얼마나 높은 수익성으로 연결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시스코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현재까지의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스코는 과거의 네트워크 장비 회사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네트워킹 사업은 여전히 핵심이지만 보안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스플렁크 인수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분석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가 확산되면서 다시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즉 시스코에게 AI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네트워크 사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코를 볼 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엔비디아처럼 AI 자체를 판매하는 기업은 아니지만 AI가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업을 판단하는 핵심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AI 인프라 주문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될 것인가? 두 번째, AI 하드웨어 매출 증가가 마진 하락 없이 이익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세 번째, 스플렁크를 중심으로 보안과 소프트웨어 사업을 얼마나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시스코 투자 분석의 핵심입니다. 다음 파트 2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더 깊게 파고들겠습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에서 시스코가 정확히 무엇을 팔고 있는가? 그리고 시스코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와 시스코가 경쟁 관계인지 협력 관계인지 그리고 시스코가 자체 개발한 실러컨원이 왜 AI 네트워크 시장에서 중요한 기술인지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트 2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파트 1에서 시스코가 단순한 네트워크 장비 회사에서 보안과 소프트웨어까지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AI가 성장하는 것과 시스코의 매출이 정확히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생각하면 대부분 가장 먼저 엔비디아의 GPU를 떠올립니다. 실제로 AI를 학습시키고 추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숫자의 GPU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GPU만 데이터 센터에 가져다 놓는다고 AI 데이터 센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개의 GPU가 서로 끊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I 모델 하나를 학습시키기 위해 수천 개의 GPU가 동시에 계산을 수행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GPU-A가 계산한 결과를 GPU-B로 보내고 GPU-B가 처리한 결과를 GPU-C로 보내고 이 과정이 수천 개의 GPU 사이에서 반복됩니다. 이때 GPU 사이의 데이터 이동이 느려지면 아무리 비싼 GPU를 설치해도 전체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GPU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GPU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성능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바로 이 시장에서 시스코가 기회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와 서버 사이의 데이터 이동량이 지금처럼 엄청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 모델이 커질수록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도 많아지고 GPU 숫자가 늘어날수록 GPU 사이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도 많아집니다. 결국 AI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커질수록 네트워크에 대한 요구사항도 높아집니다. 더 빠른 속도, 더 낮은 지연 시간, 더 높은 안정성, 그리고 더 효율적인 데이터 전송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최근 AI 인프라 시장에서는 GPU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 시장까지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스코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과 통신사, 데이터 센터에 네트워크 장비를 공급해왔습니다. 즉 네트워크 기술과 고객 기반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오면서 시스코가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뛰어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 기술을 AI 데이터 센터에 맞게 확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스코의 AI 네트워크 전략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실러컨원입니다. 이름 때문에 반도체 회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러컨원은 시스코가 개발한 네트워크용 반도체 아키텍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네트워크 장비의 핵심 두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트워크 장비 안에는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어디로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핵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시스코는 이 핵심 영역을 자체적으로 설계해 네트워크 장비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커지면서 이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시스코는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실러컨 G300을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최대 102.4Tbps급 스위칭 성능을 목표로 하는 고성능 네트워크 실리콘입니다. 여기서 일반 시청자들이 102.4Tbps라는 숫자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스코가 AI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데이터 흐름을 처리할 수 있는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스코는 단순히 네트워크 장비를 조립해서 판매하는 기업이 아니라 네트워크 장비의 핵심 반도체부터 시스템까지 기술력을 확보하려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재미있는 관계가 등장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시스코를 비교하면 두 회사가 경쟁 관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 부분 협력 관계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는 GPU를 비롯해 AI 컴퓨팅과 네트워크 분야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시스코는 네트워크와 보안 분야를 중심으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 데이터 센터 고객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GPU와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이러한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NVIDIA와 함께 추진하는 AI 인프라 솔루션입니다. 시스코는 AI 데이터 센터에서 필요한 네트워크뿐 아니라 보안과 관리, 관측성까지 하나의 구조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시스코가 AI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략입니다. GPU 하나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와 보안까지 묶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스코의 AI 네트워크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강점을 가진 기업입니다. 특히 초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와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강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리스타의 강점은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에 집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코가 기업 네트워크부터 보안, 협업, 서비스까지 매우 넓은 사업을 가지고 있다면 아리스타는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라는 특정 영역에서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시장만 놓고 보면 아리스타의 성장률이 시스코보다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코에게는 아리스타가 쉽게 따라오기 어려운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기존 고객 기반입니다. 시스코의 가장 큰 경쟁력을 네트워크 장비의 기술력 하나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존 고객 생태계가 더 중요한 경쟁력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기업이 이미 시스코의 네트워크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네트워크 장비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전부 교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장비만 바꾸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네트워크 설정을 다시 해야 하고 직원 교육도 필요하고 보안 시스템과의 연결도 다시 해야 하며 기존 소프트웨어와의 호환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비용과 위험을 흔히 전환 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 입장에서는 현재 시스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굳이 전부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꿔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시스코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시스코에게도 분명한 약점이 있다. 물론 시스코가 모든 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약점 중 하나는 회사의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점이면서 동시에 단점입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킹뿐만 아니라 보안, 협업, 서비스, 소프트웨어, 관측성 등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리스타는 상대적으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한다면 특정 시장에 집중한 기업이 더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스코는 기존 사업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AI 사업이 빠르게 성장해도 전체 회사의 성장률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코와 아리스타의 가장 중요한 차이 중 하나입니다. 아리스타가 빠른 성장에 더 가까운 기업이라면 시스코는 거대한 기존 사업 위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하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이제 시스코의 또 다른 핵심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스플렁크입니다. 시스코는 2024년 약 280억 달러를 투자해 스플렁크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당시 이 인수는 시장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인수 가격이었습니다. 280억 달러라는 금액은 시스코 입장에서도 상당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스코는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요? 답은 네트워크와 보안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업의 네트워크에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합니다. 누가 접속했는지, 어떤 서버와 통신했는지, 어떤 파일이 이동했는지, 이상한 접속은 없는지,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는지,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하면 네트워크 문제뿐만 아니라 보안 위협도 빠르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플렁크는 바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스코가 스플렁크를 인수하면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고 그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안 위협을 찾아내고 기업 고객에게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스코가 단순한 하드웨어 회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수가 단순한 전략적 구호인지 실제로 실적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파트 1에서 살펴봤듯이 시스코의 보안 매출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3 회계연도 약 38억 6천만 달러에서 2024 회계연도 약 50억 8천만 달러, 2025 회계연도 약 80억 9천만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플렁크 인수 효과가 크게 반영됐습니다. 물론 보안 매출 증가 전체를 스플렁크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시스코 자체 보안 사업의 성장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플렁크 인수가 시스코의 보안과 데이터 분석 사업을 한 단계 끌어올린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 시스코의 사업 구조는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고 끝나는 구조에서 네트워크와 보안 소프트웨어를 함께 판매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서 AI 시대의 또 하나의 특징을 봐야 합니다. AI가 기업에 들어오면 데이터의 이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기업 내부 데이터, 클라우드 데이터, AI 모델, 사용자 데이터, 각종 애플리케이션이 서로 연결됩니다. 데이터가 많이 움직이면 그만큼 보안 문제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AI 시대에는 네트워크를 얼마나 빠르게 만들 것인가 와 함께 그 네트워크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더 중요해집니다. 시스코가 네트워크와 보안을 동시에 가져가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성장할수록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하고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보안과 데이터 분석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시스코가 하나의 성장 동력에서 두 가지 사업 기회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과 이익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AI 인프라 주문이 증가하는 것은 분명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장비를 많이 판매한다고 해서 그만큼 순이익이 증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드웨어 사업에는 부품 비용과 생산비, 공급망 비용, 가격 경쟁 등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스코는 최근 AI 인프라 매출이 증가하면서 총마진의 부담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26 회계연도 2분기 PJAP 총마진은 67.5%였습니다. 전년 동기의 68.7%보다 낮아졌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스코를 볼 때는 매출 성장률, AI 주문 증가율, 총마진, 영업이익률, 그리고 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하나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스코의 과거 성장 공식은 간단했습니다. 기업의 네트워크 장비를 판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 공식은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축은 AI 네트워킹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날수록 고성능 네트워크 장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축은 보안입니다. AI와 클라우드가 확산될수록 네트워크 보안의 중요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축은 소프트웨어입니다. 네트워크와 보안 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 상당히 강력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AI가 네트워크 수요를 만들고 네트워크가 보안 수요를 만들고 보안과 데이터 분석이 소프트웨어 매출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시스코가 꿈꾸는 새로운 성장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시스코의 사업 자체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AI 주문도 늘고 있고 보안 사업도 성장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비중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기대까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AI라는 단어가 붙는 순간 투자자들의 기대가 높아집니다. 시스코 역시 최근 AI 인프라 주문이 증가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시장은 단순히 시스코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정도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더 좋아졌는가? 를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시스코의 AI 이야기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AI 인프라 주문이 실제 매출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는지, 그 매출이 얼마나 높은 마진으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AI 고객을 보안과 소프트웨어 고객으로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지가 앞으로의 핵심입니다. 특히 아리스타와 비교했을 때 시스코가 AI 네트워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엔비디아가 네트워크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한다면 경쟁 구도는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코를 단순한 배당주로만 보는 것도, 반대로 단순한 AI 성장주로만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스코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 위에 AI와 보안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가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다음 파트 3에서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숫자를 보겠습니다. 시스코의 경쟁사인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비교했을 때 성장성과 수익성은 어떻게 다른지, 시스코의 배당은 얼마나 안정적인지, 현금 흐름은 어떤지, 현재 주가 수준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시스코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지금 CSCO를 사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단기와 중기, 장기 관점을 나눠서 분석해보겠습니다. 파트 3에서 이어가겠습니다. 파트 1과 파트 2에서 시스코가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왜 AI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투자자의 시선으로 조금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입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현금이 실제로 들어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성장에 비해 주가가 지나치게 비싼 것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시스코의 최근 실적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 회계연도 매출은 약 570억 달러였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는 약 538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25 회계연도에는 약 567억 달러로 다시 회복했습니다. 과거의 시스코를 보면 성장률이 높은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인 매출과 높은 현금 창출력을 가지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성숙 기업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026 회계연도로 넘어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AI 인프라 수요가 기존 네트워크 사업까지 자극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 시스코의 매출은 약 158억 달러였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GAAP 기준 순이익은 약 34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0.85달러였습니다. BGAAP 기준 순이익은 약 42억 달러, 주당 순이익은 1.06달러였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은 주문입니다. 전체 제품 주문은 전년 대비 35% 증가했고, 네트워킹 제품 주문은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로부터 받은 AI 인프라 주문은 당시까지 누적 53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시스코는 이 수치를 바탕으로 2026 회계연도 전체 AI 인프라 주문 전망을 기존 50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높였습니다. AI 인프라 매출 전망 역시 기존 30억 달러에서 40억 달러로 상향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변화는 4분기에 나타났습니다. 시스코는 2026 회계연도 전체 AI 인프라 주문이 93억 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4분기에만 약 40억 달러의 주문을 받았습니다. AI 관련 주문이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고객 주문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여기서 이번 시스코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AI 주문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7 회계연도 매출 전망도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오히려 크게 하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마진 때문입니다. 2026 회계연도 4분기 시스코의 총마진은 약 66.3%였습니다. 전년 같은 분기에 68.4%보다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제시한 2027 회계연도 1분기 조정 총마진 전망도 65%에서 66% 수준으로 제시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AI 인프라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매출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용 네트워크 장비는 기존 제품보다 하드웨어 비중이 높고 부품 비용과 공급망 비용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AI 주문이 늘어난다와 AI 주문이 높은 이익률로 연결된다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일반 투자자분들이 기업 실적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매출입니다. 예를 들어 매출이 10% 증가했다. 그러면 좋은 실적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10% 증가하는 동안 원가가 15% 증가한다면 어떨까요? 매출은 늘었지만 실제 이익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코처럼 AI 하드웨어 사업이 빠르게 커지는 기업에서는 매출과 함께 총마진을 반드시 봐야 합니다. 현재 시스코가 직면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AI 수요는 매우 강합니다. 그런데 AI 관련 제품의 비중이 커질수록 전체 마진에는 압박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시스코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 AI 매출 증가율이 마진 하락을 상쇄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 네트워킹 고객을 보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연결해 마진을 다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스코가 앞으로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제 시스코 투자자라면 반드시 비교해야 하는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입니다. 두 회사 모두 데이터 센터 네트워킹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성격은 상당히 다릅니다. 시스코는 거대한 종합 네트워크 기업입니다. 반면 아리스타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네트워킹에 상대적으로 집중해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률을 보면 아리스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리스타는 2025년 연간 매출 약 9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4분기 매출은 약 24억 9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약 28.9% 증가했습니다. 아리스타의 2025년 전체 매출 역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반면 시스코의 매출 규모는 훨씬 큽니다. 시스코는 연간 매출이 500억 달러를 훌쩍 넘는 거대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두 회사를 단순히 누가 더 좋은가? 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투자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리스타의 가장 큰 장점은 성장성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네트워크 시장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AI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면 그 효과가 비교적 빠르게 매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시스코는 기존 사업 규모가 너무 큽니다. AI 사업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성장하더라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코에는 아리스타가 가지지 못한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업의 다양성입니다. 네트워크, 보안, 협업, 관측성, 소프트웨어, 서비스까지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시장의 성장률이 둔화되더라도 다른 사업이 이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스코의 안정성입니다. 결국 아리스타는 성장성이 강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기업, 시스코는 안정적인 기존 사업에 AI와 보안을 더하고 있는 종합 IT 인프라 기업,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시스코는 규모가 엄청나게 크지만 수익성에서는 아리스타가 상당히 강합니다. 최근 분기 기준 아리스타의 영업이익률은 약 42.7% 수준이었던 반면 시스코의 영업이익률은 약 25% 수준이었습니다.
순이익률 역시 아리스타가 약 37.8%, 시스코가 약 21.3% 수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만 보고 아리스타가 무조건 더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기업 규모와 사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가 알려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스코가 AI 네트워크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단순히 매출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출을 이익으로 전환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시스코의 장점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금 흐름입니다. 시스코는 오랫동안 강력한 현금 창출력을 유지해온 기업입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에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38억 달러였습니다. 3분기 말 현금 및 투자 자산은 약 166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이 현금 창출력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현금을 많이 만들어내면 배당을 지급할 수도 있고 자사주를 매입할 수도 있고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도 있고 새로운 기업을 인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코는 실제로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스코는 전형적인 배당 성장주 가운데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분기 배당금은 주당 0.42달러 수준입니다. 시스코는 2026년 2월 분기 배당금을 0.42달러로 2% 인상했습니다. 이를 단순히 1년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1.68달러입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은 주가에 따라 계속 변합니다. 따라서 시스코를 배당주로 볼 때 단순히 배당률이 몇 %인가? 만 보는 것보다 회사가 앞으로도 이 배당금을 지속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가? 를 봐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시스코의 강력한 현금 흐름이 장점입니다. 다만 AI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면서 자본 지출과 연구개발 비용이 늘어나면 현금 사용처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배당, 자사주 매입, AI 투자, 인수합병 이 4가지 사이에서 자본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2026 회계연도 2분기에 시스코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쳐 약 30억 달러를 주주에게 돌려줬습니다. 배당으로 약 16억 달러, 자사주 매입으로 약 14억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3분기에도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합쳐 약 29억 달러를 주주에게 환원했습니다. 이런 자본 배분은 시스코의 중요한 투자 매력입니다. 성장주처럼 모든 현금을 사업 확장에 재투자하는 기업과 달리 시스코는 성장과 주주 환원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시스코라는 기업은 좋은데 지금 주가는 싼가?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이미 미래의 성장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면 투자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근 시스코 주가는 AI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2026년 들어 주가가 약 60% 상승하면서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서 투자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대치입니다. 기업이 좋은 실적을 발표해도 시장 기대치보다 조금 부족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스코가 강력한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음에도 맞은 우려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즉 현재 시스코 주가는 기업이 좋아지고 있느냐 뿐만 아니라 그 좋아지는 정도가 현재 주가에 얼마나 반영되어 있느냐? 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스코가 제시한 2027 회계연도 매출 전망은 722억 달러에서 734억 달러입니다. 시장 예상치 약 686억 9천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조정 EPS 전망은 5.05달러에서 5.11달러입니다. 또한 시스코는 2027 회계연도 하이퍼스케일러 AI 인프라 매출을 약 75억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시스코의 AI 사업이 단순한 실험 단계가 아니라 향후 회사 전체 성장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진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AI 매출이 증가하면서 마진이 계속 떨어진다면 매출 성장률이 높아도 주당 순이익 성장률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시스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매출 성장률 하나가 아닙니다. AI 매출, 총마진, 영업이익, EPS, 그리고 자유현금 흐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AI 네트워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계속된다면 시스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안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스플렁크를 포함한 보안 사업이 성장하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 구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주환원입니다. 시스코는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주주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면 시스코는 과거의 저성장 네트워크 기업에서 AI 인프라 보안 소프트웨어 배당이라는 상당히 독특한 투자 대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위험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투자 사이클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된다면 시스코의 네트워크 주문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뿐만 아니라 엔비디아까지 네트워크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진입니다. AI 하드웨어 비중이 계속 높아지면서 총 마진이 낮아질 경우 매출 성장만큼 EPS가 성장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시스코의 투자 논리는 AI 때문에 무조건 오른다가 아닙니다. AI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했는데 이것을 얼마나 높은 수익성으로 장기적인 이익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이미 AI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실적이 좋더라도 마진이나 가이던스의 세부적인 숫자가 시장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면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는 AI 주문 증가뿐만 아니라 총마진과 EPS 전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지속되고 하이퍼스케일러 주문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며 보안과 소프트웨어 사업까지 성장한다면 시스코의 이익 성장률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더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시스코가 네트워크 장비 회사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벗어나 AI 인프라와 보안,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종합 IT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 변화에 성공한다면 시스코의 기업 가치 평가 방식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시스코와 아리스타를 단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아리스타는 AI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 성장에 더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스코는 거대한 기존 고객 기반과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하나로 묶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리스타가 AI 네트워크 성장률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면 시스코는 AI가 만들어내는 네트워크와 보안의 전체 생태계에 투자하는 기업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두 기업의 주가 움직임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 회계연도 매출은 약 566억 달러, 2026 회계연도 3분기 매출은 약 158억 달러, 2026 회계연도 AI 인프라 주문은 최종적으로 약 93억 달러, 2027 회계연도 매출 가이던스는 722억에서 734억 달러, 2027 회계연도 조정 EPS 가이던스는 5.05달러에서 5.11달러, 2027 회계연도 하이퍼스케일러 AI 인프라 매출 전망은 약 75억 달러, 그리고 분기 배당금은 현재 0.42달러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억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 4분기 총마진은 약 66.3%, 전년 동기는 약 68.4%, AI 성장의 이면에 마진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스코 투자의 핵심은 AI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와 함께 그 AI 매출에서 얼마를 이익으로 남길 수 있는가? 입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 4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모두 종합해 보겠습니다. 특히 시청자들이 실제로 가장 궁금해할 만한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스코 주식을 사도 될까? AI 수혜주라면 엔비디아나 아리스타보다 시스코가 나을까? 시스코의 배당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까? 스플렁크 인수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 AI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스코가 경쟁에서 밀릴 가능성은 없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단기, 중기, 장기 투자 관점에서 각각 어떤 투자자에게 시스코가 적합한지 코스원TV의 최종적인 투자 관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파트 4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파트 1에서는 시스코가 어떤 기업인지 살펴봤고, 파트 2에서는 AI 데이터 센터와 네트워크 시장에서 시스코가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실제 실적과 경쟁사, 배당, 마진까지 숫자로 확인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코 주식을 사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에 바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스코는 분명 과거보다 좋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동시에 주가에도 이미 상당한 기대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시스코가 발표한 2026 회계연도 4분기 실적을 보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매출은 17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7.6% 증가했습니다. 조정 EPS는 1.2달러로 시장 예상치 1.17달러를 웃돌았습니다. 그리고 AI 인프라 주문은 2026 회계연도 전체로 93억 달러까지 증가했습니다. 특히 4분기에만 하이퍼스케일러로부터 약 40억 달러의 AI 인프라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스코의 AI 사업은 상당히 강력해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좋은 실적을 보고도 주가를 크게 밀어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마진과 기대치였습니다. 이 부분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실적이 좋아졌는가? 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아졌는가? 이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순이익이 10억 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순이익이 5억 달러였다면 엄청난 성장입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미 12억 달러를 예상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적은 2배로 증가했지만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더 높은 숫자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스코가 지금 바로 이런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AI 기대감으로 주가가 2026년 들어 크게 상승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실적 발표 직전까지 시스코 주가는 연초 대비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즉 투자자들은 이미 상당한 AI 성장 기대를 주가에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시장이 보고 싶었던 것은 단순한 AI 주문 증가가 아니었습니다. AI 주문이 계속 늘어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성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까지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스코의 가장 큰 투자 위험을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마진을 보겠습니다. 최근 4분기 조정 총마진은 약 66.3%였습니다. 전년 동기는 68.4%였습니다. 2%포인트가 넘게 낮아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코처럼 매출 규모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에서는 마진 1%에서 2%포인트의 변화가 상당한 금액으로 연결됩니다. 왜 마진이 떨어졌을까요? AI 데이터 센터 관련 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AI 네트워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만큼 고성능 부품과 메모리 등 원가 부담도 존재합니다. 시스코 역시 2027회계연도 1분기 조정 총마진을 65%에서 66%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보다 낮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스코를 볼 때는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AI 매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마진 하락보다 빠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로 봅니다. 현재의 마진 하락은 시스코가 AI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투자 비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시스코가 AI 데이터 센터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처음부터 가장 높은 마진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을 확보하고 제품을 공급하고 경쟁사와 가격 경쟁을 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마진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느냐입니다. 여기에서 스플렁크와 보안 사업이 중요해집니다. 하드웨어 매출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마진 압박을 소프트웨어와 보안 서비스가 보완해준다면 전체 회사의 수익성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시스코가 가고 있는 방향은 AI 하드웨어만 많이 파는 기업이 아니라 AI 네트워크를 고객에게 공급하고 그 위에 보안과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붙이는 기업입니다.
시스코는 약 280억 달러를 투자해 스플렁크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일부 투자자들은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시스코 역사에서도 매우 큰 규모의 인수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이 인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아직 완벽한 성공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이릅니다. 하지만 전략적인 방향은 상당히 명확해졌습니다. 시스코는 스플렁크를 통해 기업의 네트워크, 보안, 로그, 데이터, 관측성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이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AI 에이전트가 기업 시스템에 들어오면 AI가 무엇을 했는지, 어떤 데이터를 사용했는지,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스플렁크는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6년 시스코 라이브에서 스플렁크는 AI 에이전트와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을 강화했고 AI 기반 위협 탐지와 근본 원인 분석, 사고 대응 자동화 기능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스플렁크는 단순한 보안 소프트웨어 인수가 아니라 시스코가 AI 시대의 데이터와 보안 관리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한 핵심 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AI 수혜주라고 봐도 될까? 제 답변은 그렇다. 하지만 엔비디아와 같은 방식은 아니다입니다. 엔비디아는 AI 연산 자체의 핵심 부품인 GPU가 중심입니다. 반면 시스코는 AI 시스템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중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GPU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GPU가 많아지면 GPU끼리 연결해야 합니다. 연결해야 한다면 네트워크 장비가 필요합니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 보안과 관측성도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시스코의 AI 수혜는 GPU 판매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AI 인프라가 커지면서 발생하는 네트워크와 보안 수요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차이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엔비디아보다 시스코가 더 안전한 투자일까? 이 역시 단순하게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엔비디아는 성장성이 매우 높은 대신 기대치도 매우 높습니다. 시스코는 성장성이 엔비디아보다 낮을 수 있지만 기존 기업 고객, 배당, 자사주 매입, 보안,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성격이 다릅니다. 엔비디아는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고 시스코는 AI 성장과 함께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주주 환원까지 원하는 투자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스코가 무조건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식인 이상 가격 변동 위험은 존재합니다. 특히 현재처럼 주가가 AI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한 상황에서는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스코와 아리스타 중 어느 쪽이 더 좋아 보일까? 이 질문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성장성을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아리스타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안정성과 사업 다각화를 중요하게 본다면 시스코가 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네트워크 외에도 보안, 협업, 관측성,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과 자사주 매입이라는 주주환원 정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두 기업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해하기 쉽다고 봅니다. 아리스타는 AI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의 성장에 좀 더 직접적으로 베팅하는 기업, 시스코는 AI 네트워크를 기존의 거대한 네트워크 보안 생태계에 결합하는 기업.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투자자가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스코 배당은 앞으로도 계속될까? 현재 시스코의 분기 배당금은 주당 0.42달러입니다. 2026년 2분기까지는 0.41달러였고 이후 0.41달러로 2% 인상했습니다. 시스코는 2026년 3분기에도 주당 0.42달러 배당을 선언했습니다. 단순히 연간으로 환산하면 주당 약 1.68달러입니다. 시스코의 장점은 강한 현금 창출력입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약 38억 달러였고 분기 말 현금 및 투자 자산은 약 166억 달러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투자자는 배당 수익률만 보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 같은 배당금을 받아도 배당 수익률은 낮아집니다. 시스코를 배당주로 접근한다면 배당 성장, 자유현금 흐름, 자사주 매입, 그리고 AI 투자에 필요한 자본 지출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시스코의 자사주 매입도 중요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스코는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 회계연도 3분기에는 약 13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배당 약 17억 달러를 포함해 총 29억 달러를 주주에게 환원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사들이는 것입니다. 주식수가 줄어들면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코처럼 성숙한 기업에서는 매출 성장, 순이익 성장, 배당, 자사주 매입 이 네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스코 주식은 비싼 것일까? 이 질문에는 주가 자체보다 앞으로의 이익 성장과 비교해야 한다고 답하고 싶습니다. 시스코 주가는 2026년에 상당히 크게 상승했습니다. 로이터 보도 기준으로 최근 실적 발표 전까지 연초 대비 6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정도 상승했다면 투자자는 과거의 시스코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저성장 네트워크 기업이라는 평가가 강했다면 지금은 AI 인프라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주가가 더 상승하려면 AI 주문이 계속 증가하고 AI 매출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고 EPS가 증가하고 마진이 안정되고 보안과 소프트웨어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크게 흔들리면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자라면 무엇을 봐야 할까? 단기적으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AI 인프라 주문입니다. 두 번째는 총마진입니다. 세 번째는 가이던스입니다. AI 주문이 증가하는데 마진이 계속 떨어진다면 시장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AI 주문이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면서 마진도 안정된다면 주가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실적 발표에서 AI 인프라 매출 75억 달러라는 FY 2027 전망이 실제로 어떤 속도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는 단순히 AI 수혜 라는 뉴스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AI 주문 매출 마진 EPS 이 연결고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중기 투자자는 무엇을 봐야 할까? 중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AI 네트워크가 시스코 전체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가입니다. 시스코가 제시한 2027 회계연도 매출 전망은 722억 달러에서 734억 달러입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조정 EPS 전망은 5.05달러에서 5.11달러입니다. 이 전망이 실제로 달성된다면 시스코는 과거의 저성장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AI 네트워크와 보안, 스플렁크가 함께 성장한다면 중기적인 투자 논리는 상당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시스코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장기 투자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10년 뒤에도 시스코가 단순히 라우터와 스위치를 판매하는 회사에 머물러 있다면 성장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네트워크, AI 인프라, 보안, 데이터 분석, 관측성, AI 에이전트 관리까지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AI가 기업의 업무 시스템에 깊숙하게 들어갈수록 AI 시스템을 연결하고 보호하고 관리하는 인프라가 중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코가 이 시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면 장기적인 기업 가치도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 투자의 핵심은 AI라는 단어 자체가 아닙니다. 시스코가 AI 시대의 네트워크와 보안을 얼마나 장악할 수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압도적인 기존 고객 기반입니다. 둘째, 네트워크와 보안,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강력한 현금 흐름과 주주환원 능력입니다. 특히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AI가 기존 기업의 네트워크 구조를 바꾸더라도 그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장비와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스코는 이미 수많은 기업의 네트워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고객 기반을 활용해 AI 네트워크와 보안, 소프트웨어를 추가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시스코의 중요한 경쟁력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약점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높은 기대치입니다. 주가가 많이 상승한 만큼 실적에 대한 시장의 요구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경쟁입니다. 아리스타가 데이터 센터 네트워크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엔비디아 역시 네트워크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진입니다.
AI 하드웨어 사업이 커지면서 총마진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코가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 대상이 되려면 매출 성장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익성 있는 성장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제 코스원TV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중립에서 긍정 정도로 보겠습니다. 이유는 기업의 실적 자체는 상당히 좋지만 주가가 이미 AI 기대감을 상당 부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처럼 좋은 실적에도 마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보다 가격과 실적을 함께 확인하는 접근이 더 적절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긍정입니다. AI 인프라 주문이 실제 매출로 전환되고 2027회계 연도 매출과 EPS 가이던스가 달성되며 스플렁크와 보안 사업까지 성장한다면 시스코의 성장률은 과거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긍정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스코가 AI 시대의 네트워크와 보안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단순한 하드웨어 기업으로 남는다면 장기적인 성장률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스코는 이런 투자자에게 상대적으로 잘 맞을 수 있습니다. AI 성장에 참여하고 싶지만 엔비디아처럼 높은 변동성을 감당하고 싶지는 않은 투자자, 배당과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을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 네트워크와 보안이라는 실제 기업 인프라 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 그리고 장기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기업 보안 시장이 성장할 것이라고 보는 투자자입니다. 반대로 단기간에 몇 배의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 AI 성장률이 가장 높은 기업만 찾는 투자자, 높은 성장률과 높은 주가 수익률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라면 시스코보다 다른 AI 관련 기업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스코에 대한 제 판단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스코는 더 이상 단순한 옛날 네트워크, 장비 회사로만 볼 기업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 사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고 스플렁크를 통해 보안과 데이터 분석 영역도 강화했습니다. 실제로 FY 2026 AI 인프라 주문은 93억 달러까지 증가했고 FY 2027 AI 인프라 매출 전망은 약 75억 달러까지 제시됐습니다. 이 숫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한 가지 경고도 드리고 싶습니다. AI 수혜주니까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시스코의 앞으로의 주가는 AI 주문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뿐만 아니라 그 주문을 얼마나 높은 마진으로 매출과 이익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최근 총마진이 68.4%에서 66.3%로 낮아진 것은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코를 AI 시대의 안정형 인프라 성장주 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처럼 폭발적인 성장성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존 네트워크 사업의 안정성 위에 AI, 보안, 소프트웨어, 배당, 자사주 매입이라는 요소가 추가되는 구조를 보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이라면 시스코는 상당히 매력적인 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코는 AI 시대에 필요한 네트워크 인프라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026 회계연도 AI 인프라 주문은 93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실제 수요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플렁크 인수를 통해 네트워크뿐 아니라 보안과 데이터 분석, 관측성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하지만 AI 하드웨어 비중이 높아지면서 마진이 낮아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매출보다 수익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따라서 시스코는 단순한 AI 테마주가 아니라 기존 네트워크 사업 AI 인프라 보안, 소프트웨어 주주환원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시스코 시스템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시스코가 어떻게 성장해온 기업인지, 왜 한동안 성장성이 둔화됐는지, 그리고 AI 시대에 왜 다시 주목받고 있는지, 아리스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플렁크 인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시스코를 투자할 때 어떤 부분을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결국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좋은 기업인가? 라는 질문 하나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인데 현재 주가는 그 가치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그 기업의 이익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시스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I라는 거대한 성장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성장의 과실이 실제 매출과 이익 그리고 현금 흐름으로 얼마나 연결되는지를 앞으로 꾸준히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시스코를 이해하고 투자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과 성장성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함께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코스원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단순히 주가가 오른 기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오르는지,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가격이 과연 합리적인지를 숫자와 자료를 통해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원TV였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